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숲 오늘 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제목을 영어의 숲, 뭐 굳이 영어로 옮기면 The Forest of English 정도가 되겠는데, 이 숲이라는 곳이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엄청 헤매게 되잖아요. 이 영어의 숲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영어의 숲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글쎄요, 그런 여정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타이틀을 정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독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고,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법도 이해를 좀 확충하고, 어휘도 확장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좀 문화적으로 이해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할까요? 예, 클래스 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확한 독해에 필요한 기술 익히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 독해하면 우리는 먼저 단어를 생각합니다.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해보면, 그죠? 우리가 언어를, 뭐 영어를 어떤 암호라고 봤을 때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어떤 룰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칙 내지는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봤을 때 영어 문장의 질서 파악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가 수라든가 조동사, 시제 등등 해서 개별적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다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볼까요? Evidence continues to mount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growing up in poverty, brain development, and lower academic achievement. 자, 여기서 제가 that을 굵게 해놨는데, 이 부분인데요, 그죠? 보통 우리는 that은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가 있어서 관계사 역할을 할 때요. 선행사 뒤에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continues to mount라고 나서 동사가 어쨌든 온 다음에 that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evidence가 선행사예요. 즉 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evidenc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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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s to moun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문장이 1형식이거나 2형식일 때, 즉 목적어가 없는 형태예요.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보호 형태를 취할 때는 결국 주어를 선행사로 생각해서 관계사를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규칙 내진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런 유의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거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문장과 맥락 속에서 단어와 구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영어 단어를 뭐 그게 명사건, 동사건, 형용사건 쭉 적어놓고 한국어로 치환해서 뭐 그쵸? 뭐는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영어 학습을 좀 심화 내지는 심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어라는 것은 물론 뭐 일부 명사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감을 잡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동사 프레이즈라든가 표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The price of EVs is fall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자, 일단 직역을 하면 여기서 EVs는 electric vehicles를 말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뒤에 spurred가 와요. 그죠? 원래 이 spur란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박차를 가하다. 우리 사전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말의 그 박차에서 온 단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spurred by cheaper batteries and aggressive policies promoting zero emission vehicles in China and Europe. 자, 그러면 요 문장 구조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분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being spurred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런 그러니까 더 싼 배터리라든가 또는 적극적인 정책들인데 이 정책들의 내용이 나오죠. 결국 중국과 유럽 내에서 이산화탄소 매출을 전혀 하지 않는 의미상 차량을 프로모트하는 정책들에 의해 결국 spurred 되어 그러면 이것에 의해 박차되어 이상하죠. 결국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동사는 driven이라는 동사인데 어떤 현상을 추동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쓸 때 이 spur란 동사 또는 drive란 동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spur란 동사가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수업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속독 능력 향상이에요. 결국 글을 우리가 영어로 읽는 이유는 뭐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또 빨리 습득해야 되는 그런 의도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독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속독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일면 텍스트를 눈으로 빨리 보시는 분들은 소리를 그러니까 영어를 소리로 들었을 때도 빨리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언어가 소리냐 텍스트냐의 어떤 그 형태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 뇌에 작용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속독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속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죠? 우리의 뇌는 이게 영어가 암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암호의 어떤 퍼즐의 조각이 탁 등장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경기 일으키듯이 깜짝깜짝 놀라다 보면 의미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걸 눈으로 보건 소리를 듣던 간에 말이죠. 결국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글쎄요 어떤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쭉 따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빨리 읽으면서 유추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s a science, economics does not always succeed at predicting how humans behave. 자, 내용 좀 볼까요? 하나의 과학의 형태로 경제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예측함에 있어 할 때 전치사가 애시원해요. 그죠? 자, 일단은 뭐 길게 설명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succeed라는 동사 생각할 때 이를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에 있어 뭐에 있어 할 때는 여기 어떤 지점을 잡아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predicting 하는 어떤 레벨 쪽을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 되는데 내용은 뻔하죠. 결국 인간의 행태에 대한 것을 예측함에 있어서 언제나 성공적이지 않다. The discipline assumes a level of rationality. 자, 그러면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제가 모른다고 칩시다. 뒤에 내용을 볼까요? 이것은 결국 특정 수준의 합리성을 assume한다. 물론 동사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전제한다, 가정한다 이렇게 보는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 특정 수준의 또는 특정 양의 rationality를 전제로 하는데 그리고 and an ability to process complex information 그리고 복잡다단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고 지금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연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rationality는 대수로 받았죠? far exceeds human capacity. 인간 역량을 훨씬 더 초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economics를 의미하겠죠. 결국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human capacity, 그죠? 인간의 역량 또는 인간이 수용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글쎄요, 좀 내용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제가 예문을 드는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주요 문구와 부차적 문구의 구별 능력 배양, 뭐 전치사고 부사구라고 제가 좀 부연을 해놨는데 우리가 문장을 읽거나 아니면 패러그래프를 읽다 보면은 요게 메인한 것이고 요거는 세컨더리한 거구나라고 구분할 줄도 알아야겠고 한 문장 구조 내에서도 보통 부사구들은 물론 부사구가 빠지면 의미가 성립 안 될 때도 있지만 부사구가 내지는 전치사구가 빠져도 큰 의미의 뼈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빨리빨리 배제하고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On Wednesday, Volvo announced that it would phase out the traditional combustion engine and that all of its new models starting in 2019 would be either hybrids or entirely battery powered. 자, 일단은 수요일이에요. 볼보라는 회사 아시죠? 자,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It would phase out. 일단 phase out 한다는 얘기는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나간다는 얘기인데요. The traditional combustion engine 할 때 이건 대표 단수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연소 엔진인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내지는 생산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And that, 즉 announce에 걸리죠. 자, 또 내용이 뭐죠? All of its new models. 자, 그럼 볼보의 새로운 모델들 중 전부, 즉 모든 신모델들은 would be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 그죠? 그러면 우리 하이브리드라는 차 알죠? 아니면 완전히 배터리 파워드니까 전기차를 의미하겠죠. 오케이? 전기차로만 그 동력이 추동되는. 그러면 여기서 starting in 2019이란 요 정보는 없어도 의미 성립이 되죠. 굵은 뼈대가 되는 의미는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주어, 그쵸? would be, 요게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착착착 보는 힘을 키우는 것도 속독 능력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사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부사구 내지는 부연 정보가 되는 부분들을 크게, 그러니까 좁게 빼버리고 큰 주어, 동사, 목적어 내지는 보어 이런 형태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를 또 확장해야 돼요. 그죠? 어휘라는 게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어휘에는 단순히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동사구, 거기에는 뭐 구동사, 즉 phrasal verb라든가 또는 동사에 준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가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토픽이, 즉 주제가 좀 제한되고 국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어떤 그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별적인 텍스트를 다양한 주제별로 읽어보는 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제가 됐건 정치가 됐건 사학이 됐건 과학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어휘를 확장해야 실제로 개별적인 뭐 명사도 물론 중요하죠. 이런 명사도 익히고 동사구들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겠고 특정 주제에서만, 즉 환경에서는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어휘 확장한다. 뭐 별건 아닌데요. 자, 요것도 하나 볼까요? As the world's automakers place larger bets on electric vehicle technology, many industry analysts are debating a key question. How quickly can plug-in cars become mainstream? 뭐 내용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기술에 place bets on이니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배팅을 한다는 얘기는 의미상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볼까요? 자, as니까요, 그죠? Many industry analysts are debating a key question. 많은 업계 분석가들은 하나의 핵심적 내지는 중요한 의문점 내지는 질문을 debate, 그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란 말은 좀 애매하겠고요. debate란 동사가 의외로 타동사입니다. 이럴 때 about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how quickly can plug-in cars become mainstream? 우리
EVs, 그죠? Electric Vehicles은 배웠는데 plug-in이란 말도 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기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끔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명사가 되겠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어휘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글쓰기와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인풋. 글쎄요, 우리가 결국 읽는다라는 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 결국 영어로 글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조금 포멀하게 말한다고 할까요? 조금 격식을 갖춰서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읽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어휘량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것을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표현 내지는 동사를 탁탁 침으로써 문장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세련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죠. 그런 차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인풋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우선 학습한 어휘와 표현을 쉬운 내용에 적용해 보기라고 해봤어요. 뭐 비근한 예로 문장 하나 볼까요? Obesity affects 40% of adults and 19%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accounts for more than $168 billion in healthcare spending each year. 자, 일단 비만은요, affects한데요. 일단 주로 목적어에 부정적 영향을 줄 때는 affect란 동사를 씁니다. 물론 affect가요, influence란 동사랑 interchangeable, 즉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혼용해서 쓰기가 힘든 두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건 좀 설명을 드리고 40% of adults예요. 일단 비만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influence는 일단 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성인의 40% 그리고 아이들의 19%의 영향을 준대요. 미국에서요. 그죠? And accounts for more than 할 때요. 자, 이 account란 동사가 원래 어원이 이게 설명하다 쪽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explain하고 똑같은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말의 한계인데 account for more than $168 billion 할 때 이럴 때는 in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healthcare spending, 글쎄요, 보건 뭐 이렇게 볼까요? 내지는 의료 지출의 형태로 존재하는 얼마입니까? 1680억 달러 이상을 account for 한대요. 그러면 결국 obesity가 매년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 스pen딩에 쓰이는 1680억 달러 이상을 설명한다? 그죠? 이게 설명한다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의역을 하면, 많이 의역을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서는 빨리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ccount란 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accountant, accounting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설명을 한다는 의미에서 account란 단어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배웠으면 account for, 뭐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이걸 일상에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 예문을 자꾸 연습해 봐야죠. 제가 만든 예문은 Food accounts for a lot in our monthly spending. 글쎄요,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월 지출에서 식대가, 그죠? 식대가 너무 많이 차지해. 식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In our company, women account for about half the workforce. 그죠? 우리 기업에서 여성이 전체 the workforce, 우리 직원들 의미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여성이 설명해.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냥 about half the employees are women 해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자꾸 써보고 입에 붙여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음성으로 듣기 연습을 할 겁니다. 오케이? 지금 했던 문장을 지금 원어민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Obesity affects 40% of adults and 19%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accounts for more than $168 billion in healthcare spending each year. Obesity affects 40% of adults and 19%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accounts for more than $168 billion in healthcare spending each year. 어떠셨어요? 일단 정리된 내용을,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을 원어민이 녹음한 내용으로 차분하게 아주 준수한 발음으로 듣게 되면 머릿속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 효과를 노려서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구성해 볼 테니 여러분들은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 내용들이 각인되게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확한 독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속독 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어휘도 확장하고 그리고 글쓰기와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인풋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어의 숲의 궁극적인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숲에 같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봤고요. 저와 함께 영어의 숲에 들어가서 제 손 놓지 마시고요. 손 놓으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학습을 스스로 해나갈 때 아주 좋은 충분한 기초 체력을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